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간략한 이슈 체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단기적으로도 정말 좋은 이슈가 나와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2021년도에 상무부에서 지금 한국 특정 이 철강 제품 이 생산업체와 수출업체에 대한 행정 검토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철강 종목들 보게 되면 정말 큰 하락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결과가 발표되게 되면서 특정 종목들, 특정 회사들 기준으로 해서 이제 행정검토를 처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시에 이런 행정검토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관세 부과와 관련된 악재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현재까지도 이어졌고요. 그래서 이런 악재가 어느 정도 현재는 소멸됐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런 악재가 소멸됐다라는 것, 관세가 현재까지 계속해서 부과됐던 게 어느 정도 제외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수출과 관련돼서 아주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장기적인 악재는 소멸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흐름들을 또 보여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흐름을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가 단타를 노릴 때는 자금이 쏠리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우리가 놀리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현재는 저PBR, 이 저평가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자금이 많이 쏠리고 있고 여기서 장단점을 뚜렷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현재 지금 자금이 한정된 곳으로만 많이 쏠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PBR 종목들 대부분이 시가총액이 꽤나 큰 종목들, 자 10위권 10손가락 안에 드는 종목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시장을 이끌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금이 쏠리는 쪽으로 매매한다 그러게 된다면 시가총액이 10위권 안에 드는 종목들, 저평가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매매를 하면 좋고요. 다만 여기서 단점은 뭐냐면 이런 종목들이 하락을 하게 되면 시장 전반적으로 크게 급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바닥에 있는 걸, 자, 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순환매 돈다라고 얘기가 들리게 되면서 바닥에 있는 걸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시장의 자금이 A부터 뭐 Z까지 있다고 하게 된다면 A부터 Z까지 다 들어가게 되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부 종목들, 일부 섹터, 일부 테마 안에서만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자금이 쏠리지 않기 때문에 상승분도 크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물론 시장이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서 수급이 일부 붙으면서 단기적으로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3, 4일, 5일, 뭐 한 1, 2주 정도 거리를 봤을 때는 절대로 시장이 올라간다고 해서 꾸준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부분들이에요. 쉽게 말을 해서 지금 2차 전지 쪽으로는 수급이 그렇게 많이 쏠리고 있진 않죠. 근데 시장이 꾸준히 올라가는데 2차 전지는 거의 지지부진한 흐름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시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지지부진하던 2차 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다시 크게 하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바닥에 있는 종목들, 자금이 쏠리지 않는 종목들을 매매를 하는 게 리스크가 높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금이 쏠리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관심 종목을 갖고 보시는 게 좋아요. 자,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상보. 자, 상보, 빅텍. 이거는 시장이 좀 하락하고 조정이 나올 때 꼭 보자. 그리고 현재 시장이 어느 정도 유지해주고 있고 횡보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신규 성장 종목들. 아시겠죠? 신규 상장을 꼭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안에서만 움직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추천드렸던 이런 종목이 바로 현대힘스와 이닉스, 뭐 간략하게 짧게 매매하고 나왔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신규 상장 종목들은 상한가 갈 수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확률상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상한가를 가냐? 자, 지금 시장 안에 자금이 많이 쏠리는 종목들이 저PBR 종목들, 대표적으로 자동차죠. 예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가 올라가는데 여기서 자동차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관련된 이슈로 자동차 관련 이러한 부품, 전장 부품 관련해서 코스닥 종목이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게 대표적으로 화승 RNA이고요. 이런 것들은 매일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에 대한 이슈들을 여러분들이 꼭 이제 계속해서 관찰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아직 오늘 부각되지 않았을 뿐이지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철강 관련 종목이죠.
포스코홀딩스 오늘 방금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슈가 나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에서 아직까지 자동차 쪽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저 PBR 안에서는 철강이 대표적으로 부각되는 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뭐 그나마 신스틸 정도 이 정도 뭐 신스틸도 사실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언제든지 이런 상무와 관련된 이슈가 어떻게 보면 뭐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슈들이 이제 뉴스로 나오게 된다면 신스틸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런 관련된 이슈들을 우리가 조금 체크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매매를 하실 때는 첫 번째로 저PBR 종목들 중에서도 자금이 많이 쏠리는 종목, 두 번째로는 시장이 하락할 때 올라가는 뭐 상보라든지 뭐 빅텍 같은 종목들 단발성 펌핑을 기대해 보면서 우리가 매매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저PBR 종목들 안에서도 뭐 오늘같이 현대차가 올라갔을 때 현대차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 코스닥 안에서도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3개 종목을 우리가 하루 내내 보면서 지금 시장은 계속 다 올라가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구분해서 매매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시장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시장에 자금이 빠지면 정말 크게 하락할 수 있는 위험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단타를 하시더라도 절대로 돌파 매매는 하시면 안 되고요.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지 어렵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카톡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추천드린 종목들 저도 같이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 수익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래 제 번호 보이시죠? 여러분들 제 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 PBR 종목들 아직까지 엑셀 파일 못 받아보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드렸었는데 아직 못 받아보신 분들은 이렇게 제가 다 정리해 놓은 종목들, 외국인 지분율이라든지 자사주가 많은 순서대로 해서 제가 다 이렇게 엑셀 파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고 참고해서 매매하시더라도 큰 수익 나실 수 있으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받아보시고 한번 이걸 보고 매매도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 번호로 여러분들 숫자 2번 남겨주시면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꼭 참고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